여기 서류나 서류나 읽을 제대로 줄 아냐? 읽을 줄은 아냐? 내가 들은 첫말이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를 힐끔 보고는 냉소를 던졌다. 양부모의 집무실 앞 복도가 지나는 직원들의 구두 소리로 딱딱 울렸다. 양아들인 강도윤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안엔 그가 몰래 저지른 재산 처리 기록들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그 서류를 전달하러 온 듯 꾸민 상태였다. 양부모의 재산을 노렸다는 소문은 이미 건물 안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지나칠 때마다 짧은 숨을 삼켰다. 도윤은 복도의 벽에 손을 짚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양부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도윤의 손등이 살짝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한 척 서류를 건넸다. 그 서류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주제 문장이 그대로 담긴 물건이었다. 복도 끝 유리창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떨어져 있었다. 도윤은 어두운 옷차림 탓인지 그 빛에 닿을 때마다 실루엣만 남았다. 주변 직원들은 대화를 멈추고 그를 재보듯 바라봤다. 저 사람 그 재산건 때문이래.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내 데스크에 펜을 찾았다. 펜을 쥔 손가락 사이로 힘이 묘하게 들어가 있었다.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그 손의 긴장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겉모습 하나로 모든 죄가 확정된 듯한 공기의 느낌이 있었다. 복도 끝 전자시계의 초침이 건조하게 딱 하고 넘어갔다. 그 미세한 소리가 의외로 넓은 층 전체를 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여기저기 의자에서 밀려나는 소리, 계단 쪽에서 올라오는 잡담, 프린터가 종이를 밀어내는 부스럭거림이 복도에 넓게 퍼졌지만 그 소리들이 전부 어떤 하나의 축 위로 모여 압력을 더하고 있었다. 그 축의 중심에 강도윤이 있었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거리감을 줄이지 말라고 지시하는 듯했다. 도윤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지만 그 견고함이 어딘가 얇게 흔들리고 있었다. 복도 천장에 늘어선 형광등이 그의 어깨 위로 차가운 빛을 떨어뜨렸다. 그 빛은 유독 도윤에게만 날카로운 기운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손에 든 서류철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 손등 위로 핏줄이 올라와 있었다. 그 말라있는 핏줄 사이로 얇게 파르르 떨림이 일었다. 그 떨림은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바로 곁에서 보면 충분히 느껴졌다. 그 떨림은 마치 복도 전체가 그 방향으로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다. 도윤이 회계팀 자리 앞에서 멈추자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의자를 밀어내며 돌아섰다. 그녀는 서류철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려다가 커버에 적힌 도윤의 이름을 보자마자 동작을 멈췄다. 아, 짧은 감탄사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불필요하게 명확했다. 그녀는 손을 내린 뒤 그 손을 바지 옆면에 한번 닦았다. 마치 무언가 묻은 것을 털어내기라도 하듯. 나는 그 작은 동작을 보고 이 장면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음을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당신이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말끝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도윤은 한 박자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사무실 안의 밝은 조명을 피해 바닥 타일 위로 내려갔다. 갈라진 타일 틈 사이에 먼지가 모여 있는 모습이 그의 시선 끝에 잡혔다. 그는 그 먼지를 몇 초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 사이 주변 직원 몇 명이 뒤쪽에서 의자를 끌며 일어나 복도 쪽으로 다가왔다. 그중 한 남성이 도윤 옆을 지나치며
일부러 어깨를 스쳤다. 조용히 좀 다니지 그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도윤은 몸이 살짝 밀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대신 미세하게 흔들린 균형을 되찾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호흡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이 그의 목 뒤쪽 근육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복도 중앙의 공기가 어느 순간부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군가 지나가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래서 결국 사고 쳤다며. 말은 낮았지만 도윤에게 들리라고 의도적으로 던진 거리였다. 또 다른 누군가는 답했다. 입양이라고 다 똑같진 않지. 뭐가 아쉽다고 저런 짓을. 목소리는 일부러 꾹 눌러 담아 뱉는 느낌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도윤의 등 뒤로 차갑게 떨어졌다. 도윤은 계속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서류철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밀어 조정했다. 그 손가락 아래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구겨지며 가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지나치게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그 작은 소리를 듣는 동시에 도윤의 눈가에서 아주 얇은 미동을 봤다. 그 미동은 눈물이 고이기 직전의 떨림도 아니었고 울음을 참는 얼굴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체념하는 사람의 눈 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기력과 분노가 뒤섞인 지점의 흔들림이었다. 그 흔들림은 몇 초 만에 다시 가라앉았지만 그 사이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며 다른 직원 무리가 등장했다. 그들은 점심을 가기 위해 모인 듯했고 손에 텀블러와 작은 파우치를 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도윤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아, 그녀의 입에서 또 같은 감탄사가 나왔고 다른 직원이 물었다. 뭐?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시선을 도윤으로 향했다. 그냥 그분. 말은 끝났지만 그 그분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는 복도 전체를 찌르듯 퍼졌다. 주변 사람들 몇 명이 자연스럽게 도윤의 손에 있는 서류철을 바라봤다가 다시 그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 돌림은 동정도 아니었고 중립도 아니었다. 그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도피 같은 동작이었다. 도윤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도 마주보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복도 전체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그 정적을 깨기 위해 발걸음을 일부러 크게 울리며 걸어나갔다. 이때 앞서 지나갔던 남자 직원이 다시 돌아와 도윤 옆을 서성였다. 그는 서류철을 흘끗 보더니 툭 하고 말했다.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네. 그 말에는 경멸과 가벼운 조롱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그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랐다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는 그 말 한 줄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남자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말했다. 뭐 양부모 덕 좀 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건 아니지. 그 사람들 체면도 있는데. 그는 일부러 말끝을 길게 느렸다. 주변 직원들이 아주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잡이를 잡은 듯 서류철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 밑에서 더 깊게 구겨졌다. 나는 그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느꼈다. 그때였다. 여성과 남성 몇 명이 나란히 서서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은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했고 도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는 듯했다. 그 시선은 대놓고 적대적이지도 않았지만 결코 중립적이지도 않았다. 나는 그 시선이 얼마나 피곤하고 무거운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은 때때로 말보다 눈빛이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일 때가 있다. 도윤이 지금 겪는 모멸감은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복도 한쪽에서 김 비서가 나타났다. 그는 양부모와 오래 일한 사람으로 항상 단정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나타나자 주변 직원들은 적당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김 비서는 도윤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꾸짖음에 가까웠다. 도윤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김 비서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서류철을 쳐다봤다. 그걸 당신이 왜 해요? 지금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 비서는 도윤의 손에서 서류철을 빼앗듯 가져갔다. 그 순간 도윤의 손가락이 잠시 허공으로 남았다. 그 손가락 끝은 종이를 붙잡고 있던 힘이 갑자기 사라져 어딘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더 이상 당신이 관여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여기 계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복도 전체에 또 하나의 무거운 층을 쌓아 올렸다. 도윤은 서류철을 놓친 손을 천천히 내려 옆구리 쪽에 두었다. 손가락이 접힌 각도가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그는 마치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손끝을 2번 정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 한 장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 한 장은 다른 서류들보다 더 오래 접혀 있었고 종이 색도 약간 누렇게 발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는 그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흔들리는 것을 봤다. 그 표정은 복잡했고 흔들렸고 어딘가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끌어올라와 가슴을 눌러붙잡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미세한 동요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눌러 접어 숨겼다. 그리고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재킷 안쪽으로 넣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장면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무시와 모멸이 계속 누적되다가 드디어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지점이라는 것을. 복도 끝 전자시계의 초침이 다시 딱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늘어지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이 순간이 다음 막으로 넘어가기 직전, 조용하게 숨을 들이마시는 예고처럼 도윤의 뒷모습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러나 아주 조금, 정말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 있었다. 문이 열릴 때 나는 손잡이가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를 먼저 들었다. 금속이 손바닥을 스치는 소리, 그 아래 얇게 깔린 숨, 누군가의 긴장이 문턱으로 함께 넘어오는 소리. 강도윤은 그 문턱을 넘을 때 잠깐 발끝을 멈췄다. 잠시였지만 기묘하게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그의 뒤에 떨어졌다. 집무실의 공기는 복도와 달랐다. 복도는 늘 사람들의 발걸음, 얇게 겹치는 대화의 잔음, 프린터 소리로 가득했지만 이 방 안은 벽에 둘러싸인 정적이 공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적은 텅 빈 게 아니라 무언가 감춰둔 듯한 기운을 갖고 있었다. 양모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가 흔히 착용하던 얇은 팔찌가 빛을 받아 고요하게 반짝였고 오후 햇빛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아주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은 없었는데 커튼이 조금씩 떨렸다. 복도 쪽 공기가 문틈으로 들어오며 방 안의 온도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김 비서는 서류철을 도윤 손에서 받아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몇 장을 뒤적였고 종이가 손끝에서 부스러지는 듯한 얇은 소리가 책상 위에 가볍게 퍼졌다. 도윤은 눈을 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 타일의 경계선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선이 얼마나 반듯한지, 흠이 있는지, 지금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의 어깨는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가느다란 떨림 하나가 어깨에서 시작해 팔까지 흐르는 것이 보였다. 김비서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서류철 안쪽 깊숙한 곳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 다른 서류들보다 한 톤발에 있었고 종이 끝은 손으로 여러 번 접었다 펼친 듯 약간 울어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종이가 손끝에서 느리게 흔들렸다. 이건,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양모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발 뒤꿈치가 카펫 위에서 미세하게 눌리는 감각이 눈으로 보일 정도였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듯한 기운. 그녀는 종이를 받은 뒤 말없이 글씨를 바라봤다.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어딘가에서 잘못 맞춰진 것처럼 느껴졌다. 오후 햇빛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뺨 아래로 내리누르는 감정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빛은 단순히 조명일 뿐이었고 표정만이 진짜 온도를 결정했다. 종이 위에는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람의 글씨. 몇 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 양모의 입술이 아주 조금 벌어졌다가 닫혔다. 숨이 들이켜지지도 완전히 내쉬어지지도 않은 채 중간에서 멈춘 듯한 표정. 나는 그녀의 손등에 작은 떨림이 생기는 것을 봤다. 그 떨림이 종이 전체에 아주 얇은 파동처럼 번졌다. 손가락 끝이 종이 위에 글씨에 닿을 듯 말 듯 머무는 순간 그녀의 표정에는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서서히 올라왔다. 김비서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방 뒤쪽의 직원들도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누군가는 숨을 참는 듯한 얼굴, 누군가는 현실을 마주한 듯한 침묵. 그들은 양모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보았다. 그 종이가 지금 방 안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었다. 양모가 종이를 내려다보던 손이 조금 떨렸다. 그 떨림이 커지지 않도록 그녀는 손가락을 더 꽉 모았다. 그러나 종이의 가장자리는 살짝 구겨졌다. 그 정도로만 감정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때 도윤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 아주 느리게 조심스럽게. 마치 고개를 드는 것조차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듯. 그의 눈이 종이에 닿기 전 양모가 먼저 말없이 시선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글씨를 따라 눈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읽는 동작이 아주 천천히 보였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다. 도윤, 내가 맡아줘라. 짧은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이 방의 구조를, 관계의 방향을, 몇 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오해의 무게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단단했다. 양모의 눈꺼풀이 또렷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억울함도, 분노도, 미련도, 그 어떤 단일 감정도 아니었다. 그보다 오래된, 복잡하게 얽힌 의지와 걱정과 상실과 신뢰의 잔향 같은 감정이 스며 있었다. 도윤은 종이를 보지 않았다. 대신 바닥만 바라봤다. 그 바닥 어디에도 답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는 시선을 들 수 없었다. 그가 저 문장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얼굴이었다. 어느 순간 양모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은 소리가 아니라 온도로 느껴졌다. 따뜻했고 동시에 차가웠다. 감정의 온도가 저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는 느낌. 그 숨이 끝났을 때 도윤의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조용히 눌렀다. 그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대신 묘하게 굳어 있었다.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찢고 있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그 고요함을 따라갔다. 양모가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아주 낮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은 목소리로 이걸 왜 지금까지. 말은 끝나지 않았다. 끝내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저 부서진 감정이 문장 끝에서 미끄러진 것이었다. 도윤은 조용히 한마디 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잠겨 있었다. 그분이 남긴 겁니다. 짧았지만 그 말은 방 전체의 중심을 바꾸는 소리였다. 양모의 손이 종이를 조금 더 꽉 쥐었다. 종이가 부서질까봐 보일 정도로. 나는 그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을 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무겁고 잊혀지지 않는 감정. 그리고 그 순간 이 방 안에서 진실이 처음으로 조용한 얼굴을 드러냈다. 집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방 안에 있던 직원 4~5명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바닥과 벽 사이 어딘가에 두고 서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종이 뭉치들이 조용히 흔들렸고 책상의 금속 연필 꽂이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양모는 종이를 쥔 채 서 있었다. 손가락에 들어간 힘이 너무 강해서 종이 끝이 말려 올라갔다. 오래 접힌 종이 특유의 부드러운 음영이 그녀의 손에 눌리며 조금씩 찌그러졌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의 말은 바로 끊어졌다. 단호하거나 분노한 표정은 아니었다. 그냥 멈춘 표정이었다. 감정이 너무 많아 어느 것도 우선하지 못하는 얼굴. 양모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다보다 더 늦기 전에 꾹 접어 책상 모서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실내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다. 그 눈길이 스치는 순간마다 직원들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다. 지금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렸다. 볼펜이 바닥에서 튀어 한번 구르더니 멈췄다. 그 작은 소리에 모두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양모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었다. 시선이 닿을 때마다 상대의 표정이 미묘하게 움츠러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열었다.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양모는 숨을 한 번 쉬며 말했다. 그걸 너무 쉽게 정했더군요. 직원들의 얼굴에 드러나는 건 당혹함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냥 미처 준비되지 않은 표정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마지막 단을 놓친 사람의 얼굴처럼. 그 사이 도윤은 말없이 서 있었다. 양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어깨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다. 어깨가 한번 살짝 흔들렸지만 그는 바로 자세를 다잡았다. 김 비서는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가 의도한 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모의 말은 부드럽게 끊겼다. 날카롭지 않았지만 힘은 분명했다. 그녀는 책상 위 종이를 바라보았다. 양부의 글씨, 한 문장, 믿음이라는 아주 짧은 말의 무게. 저 문장 하나만 보면 돼요. 그녀는 도윤을 보지 않았다. 대신 종이만 바라보았다. 남편이 믿었는데 여러분은 왜 확인조차 하지 않았나요? 직원들 사이에 정적이 번져갔다. 정적은 방 안의 온도를 살짝 내렸다. 에어컨이 켜진 것도 아닌데 공기 자체가 식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다른 직원도 뒤따라 허리를 굽혔다. 연쇄처럼 작은 파도가 번지는 것처럼. 그러나 양모의 시선은 도윤에게 가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들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여기에 남아요. 모두 기록됩니다. 직원들의 등줄기 위로 아주 얇은 긴장이 지나갔다. 누군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누군가는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사이 도윤은 책상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말없이, 변명 없이, 어떤 얼굴도 만들지 않고 그 침묵 자체가 오히려 공간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방 안에서 가장 선명한 존재가 되었다. 양모는 마지막으로 종이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그 순간 고개를 들며 도윤을 보았고 그 눈빛엔 처음으로 경계가 아닌 낯선 인정 같은 것이 스쳤다. 나는 그 분위기의 변화를 정확히 느꼈다. 방 안의 무게 중심이 천천히 돌이킬 수 없이 도윤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방을 빠져나갈 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딘가 길게 울렸다. 철문이 아니라 두꺼운 나무 문이었는데도 그 울림은 가볍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사무실의 소음이 아주 희미하게 남았지만 이 방 안까진 닿지 못했다. 정적이 방 안에 풀처럼 퍼져 있었다. 흔들릴 만한 것들은 모두 멈춰 있었고 공기만이 아주 느린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문 근처에 서 있었고 김비서는 어느 순간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다. 결국 이 공간에는 양모와 강도윤 그리고 나뿐. 양모는 책상 옆에 서 있었다. 막 접어둔 종이가 책상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그 종이 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손끝은 위로 올라오지도 종이를 다시 잡지도 않고 허공에서 아주 느리게 떠 있었다. 그 손에 닿지 않은 종이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방 안의 정적이 종이 끝을 강제로 흔드는 듯. 도윤은 방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와 그녀 사이엔 작은 테이블 하나가 있었지만 그 테이블의 가벼운 존재감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테이블 위 조명은 켜져 있지 않아 공간은 주로 창가 쪽 오후 빛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양모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도윤에게 가는 데까지 몇 초가 걸렸다. 그동안 그녀의 호흡은 2번 정도 가늘게 흔들렸다. 왜? 그녀는 입술을 열었지만 끝을 바로 이어붙이지 못했다. 말과 감정 사이에 무언가 걸리듯 공기가 한 번 멈췄다. 왜 그렇게 했어? 그 문장은 비난이나 분노 같은 강한 힘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마음속에서 돌다가 약해지고 닳아버린 목소리 같았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대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말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말도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얼굴. 그는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쉬었다. 그 숨결이 어깨를 지나고 목을 타고 올라올 동안 나는 그 미묘한 움직임의 무게를 느꼈다. 변명할 수 없어요. 그가 내뱉은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방을 더 가라앉혔다. 양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 위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이 올라와 하나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다. 빛이 천천히 기울어 그의 얼굴을 반으로 갈랐다. 한쪽은 따뜻한 오후빛, 다른 한쪽은 벽 쪽의 차가운 회색 음영. 그 대비가 마치 도윤의 내부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다. 양모가 다시 말했다. 남편이 왜 그 글을 남겼는지 알아? 도윤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그 숙임이 깊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스쳤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파도처럼 일정한 리듬을 지녔고 그 리듬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양모가 오랫동안 눌러두던 숨을 내쉬었다. 난 몰랐어. 그 말은 인정이기도 하고 후회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고백에 가까운 속도였다. 도윤의 손이 옆에서 흔들렸다. 손바닥이 책상 위를 향해 아주 약하게 뒤틀렸다. 그는 뭔가 잡으려는 사람처럼 손끝을 모았다가 다시 펴고 다시 모았다. 그러나 그는 양모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감정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모는 그런 그의 움직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삭! 바닥재 위 힐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 소리 하나로 공기가 정지했다. 정말 후회는 해? 그녀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한 톤 내려간 목소리는 더 가까웠고 더 깊었다. 도윤은 그제야 아주 조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지만 속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눈이었다. 내부에서 감정이 부서진 뒤 외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갇힌 눈. 네. 짧은 한 글자의 대답. 숨처럼 약했고 체념처럼 무거웠다. 양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종이 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도윤 쪽을 향할까 말까 망설이며 공중에서 갈피를 잃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방 안의 공기까지 흔드는 듯했다. 둘 사이에 놓인 테이블이 불필요할 만큼 커 보였다. 감정이 가까워지려는 순간마다 테이블이 벽처럼 버티며 두 사람을 분리시켜 놓았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남기신 걸 제 손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처음으로 도윤의 내부에서 바로 올라온 말을 닮아 있었다. 어떤 계산도 체면도 변명도 없는 문장이었다. 양모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한때 자신이 받아들였던 그 아이와 그 이후 멀어진 그 사람 사이 어딘가에서 천천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그러나 감정이 바로 용서로 흘러가진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아픔, 실망, 남편에 대한 상실이 가라앉아 있었다.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 멀리 공사장 소리가 들려왔다. 쇠를 자르는 소리, 먼지가 튀는 소리, 작지만 날카로운 금소금이 공기 위에서 흔들렸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양모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용서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었지만 최소한 대화가 가능해진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봤어. 도윤이 눈을 감았다. 한번 아주 길게. 방 안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다. 둘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긴장은 이제 붕괴의 긴장이 아니라 다음 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긴장이었다.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문이 닫힌 뒤 방 안의 공기가 한 차례 깊게 가라앉았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춘 듯한 정적이 벽과 바닥 사이를 천천히 채우고 있었다. 나는 문가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양모와 그대로 서 있는 도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층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양모는 책상 가장자리에 손끝을 올려두고 있었다. 손가락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떨렸다. 빛은 느리게 기울고 있었고 그 빛은 그녀의 손등을 따라 아주 얇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의 어깨는 단단해 보였지만 자세를 조금씩 잃어가는 사람처럼 호흡이 깊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도윤은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보면 표정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버티고 있는 얼굴이었다. 버티되 무너지지 않으려는 그 특유의 힘이 턱선과 눈 밑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양모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녀는 한 번 말을 멈추고 목 안에서 가라앉는 숨을 삼켰다. 그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 안은 조용했다. 진짜 원하는 게 뭐였는지 이제라도 말해봐.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책임을 묻는 문장도 용서를 제안하는 문장도 아니었다. 그저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누군가 느지막이 물어주기 전까진 스스로도 알기 어려운 질문. 도윤은 시선을 바닥에서 떼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닥 타일 한 칸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닥의 반사광 속에서 발끝 주변으로 좁게 접히는 그림자가 아주 조용했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그의 목이 떨렸다. 숨을 한 번 더 고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방 안 온도가 살짝 떨어진 듯 했다. 그 말은 솔직함이었지만 동시에 벗어날 길이 없다는 체념도 담고 있었다. 양모는 시선을 조금 내렸다. 종이 위에 적힌 손글씨. 그 문장의 무게가 아직 그녀의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목소리가 얇게 흔들렸다.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도윤은 숨을 들이마시다가 잠시 멈췄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대답이라는 행위 자체가 지금의 그에게는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지 않았고 눈물도 없었다. 그냥 다 타버린 후에 잿빛 같은 눈빛이었다. 누가 먼저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한 문장. 말은 가볍지만 그 뒤에는 많은 감정이 가라앉아 있었다. 자존심, 욕심, 분노, 억울함, 두려움. 가라앉은 채로 썩은 진흙처럼 몸 안에 눌러두었던 감정들. 양모는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천천히 위로 올라갈 때 그녀의 감정은 고스란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작게 흔들렸다. 믿어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 않았다. 하지만 억지로 누르지도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품어두고 있었던 질문이 드디어 올라온 것 같았다. 도윤은 잠시 입술을 누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게 더 두려웠어요. 말끝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하지만 그 말은 묵직한 돌처럼 방 안에 떨어졌다. 그가 다시 말했다. 내가 그런 말을 꺼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대답이 어떻게 돌아올지도 무서웠어요. 그 순간 양모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 길게. 그 눈빛은 꾸짖음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리를 못해온 감정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사이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두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얇은 벽 같은 긴장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사람의 온도처럼 말랑해지는 느낌. 양모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지금은? 그 질문은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지금 이 방에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숨이 떨어지는 동안 그의 어깨가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는 고개를 조금씩 들어 양모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은데 이상하게 또렷했다. 이제는 잘못한 건 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 뒤에 더 이어지는 작은 속마음 같은 한 줄. 도망치려고 했던 것도요. 양모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살짝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종이를 바라봤다. 종이 위 글씨는 그대로였지만 그 문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은 처음과 달랐다.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종이가 아주 천천히 빛을 따라 기울어지는 듯 흔들렸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힐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이번엔 더 짧고 확실했다. 그 소리가 도윤의 몸을 순간적으로 굳게 만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잘했어.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크게 뜨인 것도 아니고 감정이 폭발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말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그가 버티고 있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작은 금이 가면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순간 양모는 다시 말했다. 도망치지 않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 말은 책망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냥 한 인간으로서 내뱉는 솔직한 말의 온도였다. 도윤은 눈을 깜빡였다.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듯한 눈동자였다. 양모가 이어서 말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 책임은 죗값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투 안에는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이라는 뜻도 들어 있었다. 그 말은 방안을 길게 울렸다. 길게 그리고 깊게. 나는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혼란이 단단하게 굳고 두려움이 아주 천천히 사라지고 결심이 아주 작은 크기로 형성되는 표정.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확실했다. 양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 하나로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구조를 바꿨다. 그리고 방 안 공기가 마침내 조금씩 풀렸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벽에 손바닥을 대고 그 안쪽에서 희미하게 뛰는 숨결을 느끼는 듯한 정적. 단단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한가운데 같은 느낌. 양모는 천천히 책상 옆으로 이동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서 아주 낮은 마찰음이 들렸다. 도윤은 그 소리 하나에도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나는 문 근처에서 그 모든 미세한 변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빙빙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몇 겹의 감정이 방 안을 둥글게 채우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했지만 드러내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앞으로 밀려오는 순간이었다. 양모는 책상 위의 종이를 다시 들었다. 손끝이 조금 더 안정돼 보이긴 했지만 완전히 떨림이 멎은 건 아니었다. 그녀는 종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숨을 쉬었다. 그 숨이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오래간만에 다시 불러볼 때처럼 조심스러웠다. 도윤은 그 종이를 보지 않았다. 그에게 종이는 심판과 증언 사이 어딘가에 놓인 대상이었고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안에 오래 묵은 무게들이 올라오는 듯한 표정이었다. 양모가 천천히 물었다. 내가 맡아달라고 남편이 말했는데도 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니? 그 질문은 단순한 왜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아픔도 함께 묻고 있는 질문이었다. 도윤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이 양볼과 입술 주변을 아주 약하게 떨리게 했다. 제가 맡아야 하는 것들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의 말은 오래된 먼지를 건드린 듯 가라앉아 있었다. 양모의 눈썹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감정은 말보다 더 빠르게 얼굴로 스며드는 법이었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저를 믿어줄 거란 생각도 안 들었고요. 말 끝에 작은 정적이 떨어졌다. 그 정적이 방 안에서 기묘하게 울렸다.
양모는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책상 모서리에 종이를 바르게 내려놓았다. 그 동작은 화를 참는 것도 용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현실에 손을 대는 동작처럼 보였다. 그녀가 말했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우린 믿어본 적이 없어서일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직접 자신에게 칼끝을 가져다 대는 듯한 고백. 도윤이 눈을 크게 뜨지는 않았지만 그 말은 그의 가슴을 바로 찌른 듯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제가 도윤은 말끝을 잡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제가 먼저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양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약간 젖혔다. 그 표정은 그래서라고 이어질 듯한 묘하게 숨을 머금은 표정이었다. 그래서 양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재산을 건드렸던 거니?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눈을 돌렸다가 다시 억지로 시선을 고정시키려 노력했다. 네. 단 한 음절의 대답. 그 대답은 침묵보다 더 무거웠다. 그러나 양모는 화를 내지 않았다. 아무 비난도 한숨도 고함도 없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바라봄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의미했다. 그럼 이제 양모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니? 그 질문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구두적 의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도윤은 무릎이 약간 흔들릴 정도로 긴장했다. 그는 눈을 들어 양모와 눈을 맞췄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 아주 작은 결심이 스며들어 있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은 준비된 문장이 아니라 방금 마음 안에서 갓 만들어진 신선하고 날 것의 문장이었다. 양모의 코끝이 살짝 흔들리는 듯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숙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부? 양모는 다시 물었다. 도윤은 숨을 쉬고 고개를 작지만 확실하게 끄덕였다. 네, 전부요. 그 말이 나오자 양모의 어깨가 아주 약하게 내려갔다. 무게를 덜어냈다는 게 아니라 마침내 상태를 기술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듯한 내려감. 그럼 양모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직접 정리해. 그 말은 그의 결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정말 결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살짝 피가 돌 정도로.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말했다. 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방 안에서 가장 단단한 목소리였다. 양모는 그의 대답을 듣고 시선을 떨궜다. 그녀의 손끝이 접혀있던 종이 근처에서 멈췄다. 그 종이 위의 글씨는 빛에 반사되어 읽히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는 말했다. 그렇게 말한 거 책임질 수 있겠니? 도윤은 고개를 흔들지 않았다. 명확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습니다. 양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한 번 열렸다가 닫혔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대화는 충분히 이어지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다른 온도로 바뀌었다. 긴장보다 더 두꺼운 감정이 퍼지고 있었다. 무거운 감정이지만 그 속에 작은 여지가 있었다. 나는 그 여지를 보았다. 감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열리는 틈 같은 것. 도윤은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쉰 뒤 양모를 정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흔들렸지만 그 안엔 더 이상 도망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저한테 남긴 믿음이 이렇게라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조용했다. 하지만 방 안에서 가장 깊이 내려앉는 말이었다. 양모는 그 말을 듣고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 같은 표정을 만들었다. 그 미소는 위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입술 라인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 변화 하나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벽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그 순간 도윤이 처음으로 제대로 결단하는 얼굴을 봤다. 양모가 눈을 뜨는데 걸린 시간이 길었다. 눈꺼풀은 기계처럼 정확한 속도가 아니라 감정이 기계에 저항하듯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그 사이 도윤은 미동도 없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에서 서늘하게 선 사람처럼 부서질 듯 말 듯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양모의 시선이 다시 도윤에게 닿자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가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작은 떨림. 그러나 그 떨림에는 방금 내뱉은 결심이 가슴 안에서 다시 형태를 만드는 듯한 힘이 있었다. 양모가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탁 소리 하나. 짧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적의 껍질을 깨트렸다. 좋아.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결이 들어 있었다. 그럼 내가 직접 말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도윤은 숨을 들이마신 뒤 목 안에서 작게 울리는 소리를 삼켰다. 그 소리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인 작은 진동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고개가 들리는 순간 그의 얼굴엔 더 이상 도망칠 구석이 없었다.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 건물, 지분, 상속분, 필요한 건 다 내놓겠습니다. 양모는 눈을 깜빡였다. 그 한 번의 깜빡이만에 무수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정말 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심보다는 확인하려는 마음에 가까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고 뚝 떨어지는 결심 같은 끄덕임. 네, 남기고 싶은 건 없습니다. 양모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상처받은 사람의 예민함도 있었고 가까스로 이해하려는 사람의 인내도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녀의 질문엔 화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이유를 알고 싶다는 듯한 얇은 온도. 도윤은 잠시 숨을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말하기 전 한 번 눌렸다가 천천히 풀렸다. 제가 그동안 한 일들 때문에 제가 가진 모든 게 저한테 너무 과해졌어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버티면 버틸수록 제가 가진 게 저를 더 잡아먹는 기분이었어요. 양모의 손끝이 멈췄다. 그녀는 그 말이 해명도 회피도 아니라는 걸 알아챘다. 그저 물 위로 올라온 아주 오래된 감정의 조각 같은 말이었다. 그럼 그걸 내려놓으면 넌 뭐가 남는다고 생각해? 양모는 조용히 물었다. 도윤이 눈을 들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죄송하다는 마음만 남겠죠. 그의 눈은 조용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정도. 있다면요. 그 말이 나오자 양모의 얼굴이 잠시 일렁였다. 입술이 얇게 떨렸지만 곧 다시 다잡혔다. 그녀는 책상 위 종이를 바라보았다. 남편의 글씨. 그 글씨가 방 안의 공기를 다시 끌어당기는 듯했다. 내가 맡아달라고 했으면. 양모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게 먼저였어야지. 그 말은 꾸짖음 같았지만 그 뒤에는 오래된 슬픔이 얹혀 있었다. 도윤은 시선을 떨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요.
양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가늘게 뜬 채 그 말이 그녀의 감정 속에서 자리 잡을 시간을 줬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테이블 옆을 지나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책상 모서리를 스친 그녀의 손등이 다시 한번 작은 떨림을 보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아. 단호한 목소리. 그럼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대로 해. 그 말은 허락이 아니었다. 그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이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어깨가 아주 가볍게 내려갔다. 그 내려감 속에 그동안 지고 있던 수많은 무게가 있었다. 양모가 다시 말했다. 정리하고 나한테 먼저 알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네. 목소리엔 불안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양모는 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한 걸음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걸음처럼 느껴졌다. 방 안 공기가 아주 조용히 흩어졌다. 날카로운 긴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결단 후에 무거운 여운이었다. 그 여운은 방 안에서는 무겁고 깊었지만 어딘가 작은 빛이 스며드는 느낌도 있었다. 마치 긴 밤이 끝난 뒤 창문 틈새로 새벽 공기가 아주 천천히 들어오는 순간처럼.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양모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조심스러운 믿음의 시작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두 사람이 과거에서 빠져나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발끝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건물 밖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늦은 오후와 저녁 사이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시간. 하늘은 옅은 파란빛에 회색이 얇게 섞여 있었고 바람은 건물 유리창을 스치며 작게 흔들리는 소리를 냈다. 현관 자동문이 열리고 강도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더 이상 끌리는 걸음은 아니었다. 발끝이 땅에 닿는 힘이 이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바람의 코트 끝이 가볍게 흔들렸다. 건물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밖의 차가운 공기가 어깨쯤에서 얇게 맞부딪혔다. 그는 호흡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다. 숨이 들어가는 동안 가슴이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낯선 여유 같은 움직임. 그의 어깨에서 작은 힘 하나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조금 뒤 문이 다시 열렸다. 양모가 현관 앞에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그저 가벼운 실내 조명 아래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손짓도 하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그저 가만히 서서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도윤이 뒤돌아보진 않았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호흡을 조금 가다듬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상냥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를 지나온 두 사람을 같은 온도로 감싸는 바람이었다. 양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보지 못할 만큼 작은 움직임. 그녀는 그대로 뒤돌아 안으로 들어갔다. 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문 가까이에서 짧게 남았다가 사라졌다. 도윤은 건물 밖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 길어진 그림자가
바닥을 따라 흔들렸다. 그 흔들림엔 어제와 다른 결이 서 있었다. 모퉁이를 돌기 전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빛이 거의 사라진 시간. 남은 빛이 얇은 선처럼 건물 벽에 스며 있었다. 도윤의 눈에 그 선이 잠시, 아주 잠시 비쳤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속도로. 현관 자동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건물 안쪽의 불빛이 바닥에 가늘고 긴 금을 남겼다. 그 금은 바람이 스치는 사이 부드럽게 흐릿해졌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조용해졌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날 두 사람 사이에 흐른 공기가 마지막 장면을 대신해주고 있었다.